저는 레코딩 엔지니어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황병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마이크를 체험을 당해서 굉장히 조금 어색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이죠. 2012년 2월 12일에 저는 LA에 있는 스테이플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그곳에서는 54회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그 시상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음악인들한테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데 포디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때 제가 올라가서 버벅거리는 영어로 땡큐 스피치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손을 흔들면서 보현아 아빠 그래미상 탔다 하고 한국말도 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상을 받았던 음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로버트 알드리지가 작곡한 현존하는 작곡가입니다. 엘머 겐트리라는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서 나무주연상도 받았던 그런 스토리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네, 저는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의 전공은 공학이었습니다. 전기 전자 쪽을 공부를 했었고요. 서울에서 석사까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다른 여느 공학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서 공학 박사를 받고 유수의 연구소나 아니면은 대학에서 가르치리라 그런 결심으로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는 80년대 후반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어떤 사회 정의라든가 어떤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와 사회에 빚진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을 제가 가보니까요,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주 어린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고 어떻게 느끼면서 살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할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휴학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평생 이 공학을 공부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뭐든지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유학 가서 사고 안 치고 열심히 학교 열심히 나가고 논문 쓰고 그러면은 성적도 잘 받고 분명히 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는 깊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던 와중에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가 제 취미와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제 삶에 채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음악 듣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또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밴드를 같이 하고요.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밴드도 하고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우리 때는 그때 요즘 뭐 동아리 뭐 그런 말 쓰지만 서클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공대 컴퓨터 연구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IT 업계를 이끌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그 공대의 컴퓨터 동아리 출신이에요. 그걸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음악 감상실에서 DJ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DJ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J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30대 1? 네. 3번의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도 막 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를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가장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통과하고 DJ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서 음악 감상실 DJ도 하고 또 어릴 때는 교회 성가대에서 또 테너로, 베이스로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 곡을 받아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그거를 실제 연주를 하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런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디오 매니아 아시죠? 오디오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맨날 오디오를 바꾸면서 좋은 소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싸이와 또 이런 여러 유명한 가수들이 다녔던 적이 있는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부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친구들이 와서 음악을 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릴 때 바이엘에다가 체리니 30번까지 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기타 띵띵띵 치면서 뭐 밴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버클리 음대는 무조건 음악을 공부를 해야 돼요. 2년 동안은 무조건 음악을 전공자처럼 악기하는 전공자처럼 작곡하는 전공자처럼 해야 됩니다. 화성법, 대위법, 그 다음에 피아노를 실제로 악기 하나를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제 주된 악기를 피아노로 했었는데요. 피아노 치는 과목만 4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악보를 바로 보고 치는 그 시창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주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앙상블이라고 해서 밴드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또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잘했었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학과 수업 시간에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겪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음악이라는 게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거의 제가 20시간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한테는 박사과정을 때려치우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음대를 갔다고 말은 못했어요. 음대를 간다고 말은 안 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학교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게 박사과정이 아니고 학부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학교를 옮긴다고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목적이 제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사운드에 대한 걸 배우고 음악에 대한 걸 배우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의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건데 버클리의 모든 저희가 공부할 당시에는 모든 과는 자기가 선택을 하면 아무 과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기타 전공을 하리라 그러면 기타 전공 들어가면 돼요. 내가 작곡 전공하겠다 그러면 작곡 전공하면 돼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과는 뮤직 프로덕션하고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는 과였는데 이 과는 그 학교 스튜디오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그
스튜디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내지 1년간의 학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그런 발전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높았어요. 한 3대1, 4대1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잘 못 쳐갖고 피아노 학점이 만약에 뭐 C, D 이렇게 나오면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번듯한 아이비리그를 때려치고 지금 음대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버클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버클리 전혀 몰랐죠. 제 부모님한테 설명해도 모르죠. 근데 그 과를 못 들어가면 너무 낭패죠. 그래서 피아노를 정말 20시간씩 친 적도 있고,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피아노를 쳤었죠. 그래서 절대적인 평가로 하면 제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처지는데, 교수님이 너무나 가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는 못 받았지만 A 마이너스까지 받고, 예. 그래서 다행히 저희 뮤직 프로덕션 앤 엔지니어링 그 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듣고 오디오 매니아였기 때문에 워낙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어왔던 그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제 취미가 워낙 좋은 소리를 찾아 헤매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학교 스튜디오를 가보니까 너무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돌아가신 저희 너무나 감사한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음악을 겪어왔던 배경을 쭉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너는 한 군데를 가볼 데가 있다고, 학교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개시켜 주신 스튜디오,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제가 제 말로는 저의 멘토고 사부님이죠. 저희 학교 보스턴에 있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스튜디오였어요. 제가 그 이력서랑 그런 것들을 갖고 찾아뵀어요. 우리 교수님 소개시켜서 왔습니다. 딱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시는데 뒤에 그 음반이 꽂혀 있는 것들을 딱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오디오 매니아, 음반 매니아로서 DJ로서 좋아하던 음반 중에 정말 소리가 좋은 음반들이 너무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았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여기다 내가 뼈를 묻어야겠다, 그 결심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동양에서 온 이 뭐 볼품 없는 학생인데,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뭐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엔지니어들도 많고 뭐 프로듀서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스튜디오 문고리도 못 잡아보게요. 기웃기웃도 못하게 하고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두는 거예요. 이쪽 바닥이 좀 그렇습니다. 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모든 이런 어떤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 곳에서는 처음 인턴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뭐 차라리 청소라도 시키면 좋겠는데 아무 일을 안 시키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때려칠까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몇 달을 보내고 나서 저희 사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요. 그것도 언제 뭐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내일 우리 녹음하러 나가는데 한번 나가볼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완전히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수업도 있고, 진짜 저희는 또 녹음하는 과이기 때문에 낮에 수업하고 밤에는 또 밤새 녹음하고 이러거든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틀을 제가 빼가지고 거기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을 하러 가자 그러니까 제가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갔어요. 보스턴에서 1시간쯤 올라간 그 옛날에 지어놨던 교회에서 녹음을 하는데, 정말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 좋은 소리가 마이크만 댔는데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식사하러 가시고 제가 그 마이크 셋업을 다 기록해놓고, 회사 노트에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제가 그걸 다 외워갖고 마이크 종류, 위치, 높이 다 외워갖고 제 노트에 몰래 갖고 간 노트에 막 쓰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오늘 잘려도 이런 음악은 녹음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사부님이 제 눈빛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저만 데리고 녹음을 하러 가셨어요. 한 번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파페라 가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안드레아 보첼리 녹음이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디트로이트까지 1,500km예요. 다른 스태프들은, 선배 스태프들은 다 비행기로 가고 제가 트럭에 장비를 다 실어갖고 새벽 5시 출발해갖고는 계속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기름 넣고 밥 먹는 거 빼고는 계속 가는 거예요. 1,500km면은 꽤 멀죠. 새벽 5시 출발해갖고는 도착하니까 밤 10시였어요. 사부님이 나오시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 가서 쉬지 이러지 않으시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셋업 시작해야지 딱 그러면서 바로 홀로 들어가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미국 데뷔 오페라 녹음을 했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죠. 제가 주로 하는 녹음들은 필드 레코딩이라고 불러서요. 현장에 가서 녹음을 합니다. 스튜디오 녹음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녹음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 마들이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간 줄이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 부르리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곡인데요. 김창완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튜디오가 아니고 공연장에서 녹음을 했고요. 서울에 있는 CJ 아지트라는 클럽입니다. 거기서 전부 같이 둘러앉아서 녹음을 했어요. 이렇게 녹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녹음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밴드 멤버들이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연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에너지가 있죠. 그루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말하는 어떤 리듬을 타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스튜디오 녹음들은 드럼이 맨 처음에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걸 들으면서 베이스 기타 녹음하고 기타 녹음하고 보컬 녹음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완전히 한 번에 같이 녹음을 했었습니다. 아주 평이 좋았고요. 김창완 씨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곡이 1977년에 작곡됐거든요. 그래서 35년 후에 새로 녹음을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악 녹음의 역사를 35년으로 되돌려놨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77년도 녹음할 때는 어떤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녹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기술이 따로따로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다 더 본질적인 거, 음악 자체를 위해서 보다 더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 코어를 위해서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음반이 굉장히 발매됐을 때 여러 가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이 됐던 그런 녹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전공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제 음악으로 전공을 바꾸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사운드 엔지니어링, 사운드 레코딩 이거는 기술하고 예술이 동시에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알아야만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기전자만 알아서 안 됩니다. 음악을 알아야지 또 좋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대학생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고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세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하세요. 제가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한 나머지 부전공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해요. 백업 플랜을 마련하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경쟁도 심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진로를 바꿔서 다른 분야로 갔다고 해도 자기가 앞에서 했던 일들이 정말 내가 정성을 쏟고 열심히 했던 일이라면 그게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공대 공부를 했었죠. 어릴 때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책상 서랍을 꺼내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딱 보더니 이것 때문에 대학 떨어졌구나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 음악적인 자산 때문에 제가 뮤지션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저를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DJ를 했었죠. 성가대에서 노래 불렀죠. 밴드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필이 꽂혀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할 때, 좋아서 신나서 할 때 그것들은 나중에 다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를 만드는 거죠. 모든 게 합쳐져서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정성을 쏟는 분야에 걱정하지 마시고 뛰어들어서 한 우물을 파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주도에 오면서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마라도에서 마라도의 바닷소리를 서라운드 입체음향으로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왔더니 제주의 소리라는 어떤 언론 매체랑 이 테크플러스 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미상을 서양음악으로 받았어요. 서양음악 녹음을 해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음악이 너무 좋은 거를 발견했고 이 정말 좋은 예술을 최고의 기술로 기술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정말 리얼하게 현장보다 더 리얼하게 많은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음반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악 녹음을 매년 많이는 못 내고 한두 장씩 내서 그래미에 출품하고 있습니다. 순천 송광사 새벽 예불 소리를 잠깐 들어보실게요. 전통적인 것들, 아주 묵은 옛날의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회가 되면 제주의 아주 아름다운 소리들을 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해녀들 숨비 소리 같은 것들 너무 좋다는 걸 느꼈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음악들을 그래미에 갖고 가서 꼭 수상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